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신 술 이야기, 황주입니다. 사실 이거 빨리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올리려고 하면은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여튼 이번에는 몇 년간 수선시킨 황주를 다뤄보려 합니다. 자, 황주는 말 그대로 황색의 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약간 노란 상태도, 그리고 붉게 된 상태도 황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흔히 백주는 까오량, 즉 수술을 사용한 술이고 황주는 조를 사용한 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찹쌀이나 맵쌀을 쓴 것도 많은걸요. 일단 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식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중국 요리 역사가 4000년이라고 하잖아요. 황주도 그래요. 정확히는 사냥치집에서 농경생활로 전이되고 그렇게 거둔 옥식으로 만들게 된 술, 그게 바로 황주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곡주는 곡식의 소모가 굉장히 커요. 즉 농업 생산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효 및 당화제인 누룩, 지금이야 수월하죠. 미생물을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는 이걸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곰팡이 중에서 아스퍼질러스 종 같은 유익한 종을 위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한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리고 누룩방은 자꾸 옮겨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누룩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술을 담그는 기술도 그렇고 술을 담는 단지,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도예 기술, 이것이 만들어지려면은 정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를 만드는 데 제일 좋은 흙은 오랫동안 벼농사를 지은 논바닥 흙, 그게 가장 잘 어울려요. 입재도 고르고 좋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술은 자연스럽게 식초하고 이어져요. 또 양조에 사용되는 일부 미생물들은 간장, 된장과도 연관이 있어요. 자, 술, 식초, 장, 요리의 필수 요소죠. 특히 아시아. 그리고 농업의 단위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게 돼요. 소도 키우고요. 그러니까 식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황주는 식역사 그 자체인 거고요. 물론 중국 얘기예요. 여튼 이번 시간에는 황주를 만들어보고 시음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만드는 황주는 전통 방식은 아니에요. 전통 방식대로 만들려면 그쪽 누르고 써야 되는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생물이다 보니까 통감 문제가 있어요. 즉 계량 버전이에요. 자, 먼저 재료, 주재료인 찹쌀, 드라이 이스트, 그리고 입국입니다. 입국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코지라고 부르죠. 당화제예요. 전 이것을 섞어서 사용했어요. 백국, 황국, 홍국, 흑국, 이렇게 4가지 종류를 말이죠. 그리고 밖에 찜기, 단지 등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 참고로 이 영상은 2018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퀄리티하고 포맷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점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요리 시작! 가장 먼저 찹쌀을 이렇게 붓고, 불을 부어주고 잘 씻어줍니다. 그냥 씻는 거예요. 요즘 쌀은 청결하기 때문에 돌이나 먼지는 없습니다만 하나의 의식이라 생각해 주세요. 술을 대하는 마음 같은
그 다음에는 맑은 물을 적당히 부어준 후 하룻밤 놓아둔다. 한 8시간 정도? 자, 이렇게 찹쌀이 불었어요. 이렇게 불린 찹쌀을 찜기에 넣고 불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약 40분간 쪄주세요. 별거 없죠? 쌀을 씻어 불려주고 쪄준다. 환희님, 꼭 찹쌀을 써야 하나요? 맵쌀이나 다른 곡식은 안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곡식을 쓴다거나 그랬어요. 제가 찹쌀을 쓴 이유는 소홍주로 유명한 샤오싱이 찹쌀을 쓰는 것도 있고요. 찹쌀의 경우에는 맵쌀에 비해서 조직이 느슨해요. 그래서 당화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전분 성분이 비발효성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에서 단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효모가 분해하지 못한 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달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리술은 적당한 단맛이 있어야 돼요. 저는 술을 빚어서 고기에게 먹이는 타입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죠? 죽 써서 개준다. 술 담가서 고기에게 준다. 참고로 맵쌀을 사용한다면 찌는 중간에 쌀 위에 물을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맵쌀은 찹쌀에 비해서 물을 덜 먹어요. 덜 먹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많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40분 후. 자, 잘 익었어요. 그러면 이 찹쌀을 통에 담아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주세요. 전 찹쌀 5kg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맵쌀을 사용하신다면 20분 간격으로 물을 주세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쪄진 찹쌀을 한쪽에 두고 누룩을 준비할 거예요. 준비한 백국, 황국, 그리고 드라이스트를 그라인더에 넣어 갈아줍니다. 물론 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만 전 갈아서 사용해요.
입자가 좀 고운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 콩국을 넣고 섞어줍니다. 참고로 콩국이랑 흑국은 옵션입니다. 조금만 써도 되게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신다면 안 쓰는 걸 추천해요. 가격도 비싸고 처음부터 붉은 술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누룩을 넣어준 후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좀 있지만 섞다 보면 당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찹쌀이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백국, 황국, 흥국, 흑국 이 네 가지는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백국과 흑국은 대사 중에 산을 만들어요. 이 산이 다른 미생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더운 지역에서 애용을 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오키나와의 아머리죠. 물론 국산 전통 누룩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따로 튀어서 블렌딩 했어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찹쌀을 단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누룩가루를 뿌려주세요. 혹시나 모를 미생물 유입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약 한 달간 발효를 시켜줍니다. 환희님, 밑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덧술을 쳐야 하잖아요? 한 번에 다 하시네요? 자, 황주는 곡주의 원시적인 형태예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거친 느낌의 술이라는 거예요. 밑술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덧술을 치고 이 기법은 나중에 양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양조 기술이란 말이죠. 참고로 누룩을 많이 쓰게 되면 술 자체에서 누룩향이 진하게 납니다. 이것을 누룩치라고 하죠. 이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적게 쓰면 씌어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균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미술과 더3입니다. 자, 가장 먼저 쌀, 물, 누룩으로다가 스타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시기 위한 술이 아니라 발효를 위한 술을 만들어요. 종자술. 그리고 나중에 쌀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다가 술을 만들어요. 이때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밑술을 걸러서 원액만 쓴다거나 하게 돼요. 즉 찌꺼기를 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냥 쌀이 아닌 찹쌀죽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밑술 만들 때. 혹은 떡을 만들어서 으깨서 쓰기도 해요. 구멍떡, 경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으깨서 써요. 자, 이렇게 하면 실패율을 낮추면서 누룩향이 덜 나는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술의 횟수에 따라서 2향주, 3향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덧술을 치고 덧술을 또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룩향이 점점 옅어지고 희석이 돼요. 근데 이거는 후대 발전 때 세련된 술약이에요. 좀 고급스러운 술, 약간 그런 청주, 약간 그런 술. 근데 여기서는 거친 맛의 황주죠. 근데 저는 전통 누룩이 아닌 코지 위주로 쓴 거라 누룩취가 심하게 난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지를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누룩취가 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블렌딩을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코지를 쓰게 되면 좀 단지럽게 되거든요. 단일 곰팡이니까. 그래서 섞어서 복합적인 맛을 내보려고 한 거예요. 아무튼 한 달 뒤로 가보죠. 한 달 후. 자, 뚜껑을 열어볼까요? 찹쌀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이것을 통에 담아준 후 면보에 붓고 꽉 짜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막걸리예요. 즉 탁주. 네, 황주 만들 때는 이렇게 중간에 막걸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걸러낸 술을 다시 단지에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약 보름간 그대로 둡니다.
네, 이렇게 쌀을 쪄서 누룩과 섞어주고 발효시켜주고 짜주면은 소량의 지기만 남게 됩니다. 그 양은 이 정도예요. 얼마 안 나와요. 5kg을 술을 내면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 원리는 아스퍼질러스 종의 곰팡이가 녹말을 분해서 당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효모가 이 당을 기반으로 해서 에탄올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이 뽀얀 술과 지게미인 거예요. 지게미는 쌀의 섬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유소가 쌀의 전분을 잡고 있는 그런 구조. 근데 당하고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섬유가 남게 되잖아요. 그게 지게미예요. 자, 참고로 조금 전 내린 탁주는 단맛이 강합니다. 일단 효모가 만들 수 있는 알코올의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13%, 14%예요. 최대 20%까지 만들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저항성이 있는 좀 특수한 효모의 경우이고 일반적인 효모는 13% 정도가 한계예요. 자, 일정 도수가 되면 효모가 알코올 때문에 사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사를 나와서 본인이 배설한 잠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화는 계속해서 일어나죠. 왜냐면 아스퍼질러스가 당화를 시키는 거지 효모가 당화를 시킨 게 아니니까. 그 결과 단맛의 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희님, 전 단술이 싫어요. 단 건 술이 아니에요. 좀더 넘어선 거예요. 에바예요. 네, 그러면 누룩하고 섞을 때 물을 좀 더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분의 당이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단맛이 안 나게 되죠. 자, 실제로 이 황주에도 종류가 있어요. 저처럼 물을 조금 잡아가지고 총량 대비 당분의 양을 높인 타입이 있고요. 혹은 발효를 시킬 때 증류주를 넣어서 효모의 대사를 억제한 것도 있어요. 그럼 효모가 발효를 못하니까 술이 달게 되겠죠. 그리고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한 타입도 있고요. 아무튼 이 술을 그대로 두면 위쪽에 황주층과 아래 탁주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황주층을 떠주는 거예요. 황금색의 노란 술. 이게 바로 황주입니다. 자, 이렇게 황주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그 황주예요. 맨날 이래. 혼나야 돼. 일단 음식은 맛이니까 먹어봐야죠. 자, 여기 있는 건 홍수육이에요. 그 황주를 때려 붓고 만든 홍수육. 일단 술을 따라 볼게요. 예, 황금색이죠. 마셔볼게요. 좀 달아요. 제가 물을 적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이 남아돌게 돼서 달죠. 저는 요리 목적으로 술을 만드는 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기 있는 거는 3년 이상 묵인 황주예요. 자, 따라 보겠습니다. 와, 진짜 진하죠? 여기서는 간장색이지만 실제로는 붉은색에 가까워요. 검붉은색? 참고로 황주를 흡수하게 되면 색이 변하거든요. 정확히는 폴리페놀 옥시다제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검게 변하는 거예요. 오래 숙성한 간장은 색이 진하죠? 비슷한 원리예요. 자, 금방 내린 황주는 노란색이에요. 자, 노란색. 노란색이지만 1년 이상 숙성을 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맛과 향도 달라요. 자, 금방 내린 황주는 파인애플 같은 풍미예요. 그리고 숙성 황주는 산사나무 열매 같은 그런 풍미. 녹익은
탄산화물염에. 참고로 숙성 황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도수가 좀 잘못됐거든요. 뭐 그래봤자 이제 자연 발효주, 자연 양주주니까 한 13도, 14도 돼요. 근데 그냥 마시면 몰라요.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오, 달다. 맛있는데? 좋다. 마시다가 한 번에 취기가 오는 거죠. 근데 갈변을 막고 싶다, 이렇게 빨갛게 거 싫다, 그러면 용기째 스팀 살균을 해주세요. 그러면 효소가 파괴돼서 색이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홍수역이에요. 요거 3년산 황주를 넣고 졸인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자, 맛있다. 아, 맛있다. 제가 술버시 하나 부려볼게요. 웬만한 중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왜냐면 홍수역이나 동파역에는 8강이나 5양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향이 청주나 소주와는 좀 어색한 감이 있어요. 정확히는 청주나 소주를 쓰게 되면은 향신료 향한테 밀려요. 근데 황주에는 이게 뭐랄까? 황주를 숙성하게 되면 색이 진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숙성 향주 향이 좀 옛날 느낌이에요. 옛날 맛, 이런 느낌. 그렇다 보니까 한방 느낌이 드는 향신료랑 잘 어울리는 그런 감이 있어요. 즉, 오성과 한흥 같은 관계. 오성, 한흥. 아, 이거는 중국 오리지널이 아니냐, 막. 아니, 황주를 때려놓고 만들었는데. 이게 동파육만큼 부드럽진 않아요. 홍수육이 좀 가정용 음식이다 보니까 약간 덜 부드러워요. 기름짜리. 맛있어요. 굿! 자, 이렇게 오늘 또 요리 끝. 참 쉽죠? 술 중에서는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해요. 밑술 만들고 이양주, 삼양주 이거보다 까다롭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거친 느낌의 술이고요. 숙성만 잘합니다. 참고로 동파육이나 홍수육 이런 거에 쓰실 거라면 6개월 정도 후숙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홍주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환희님, 소홍주와 황주 차이는 뭔가요? 소홍주는 샤오싱, 즉 소홍 지역의 황주라 보시면 됩니다. 즉 소홍 지역 특산 황주. 단 재료나 누룩에 대해서 자유로운 황주와 달리 소홍주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소홍주는 찹쌀을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소홍주는 맥국, 즉 보리 누룩을 쓴다. 마지막 세 번째 소홍주는 주약, 그러니까 술약을 씁니다. 참고로 여기 쓰이는 술약은 쌀가루, 밀가루, 약초를 반죽을 한 후에 라조포스나 압시디아 같은 곰팡이를 띄워서 만듭니다. 즉 별도로 추가되는 누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홍 지역에 뭔가 비지온이 담긴 누룩, 그런 것도 추가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복합적인 그런 맛과 향이 나요. 근데 솔직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맛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식당에서 좀 시켜서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많이 하는 애들 얘기고 약간 어려운 맛의 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특산 황주니까 비법으로 가지고 만든 거죠. 그리고 현지풍 동파육 있죠. 현지풍 동파육 레시피 종종 보이는 게 이 소홍주예요. 근데 국내에서 이거 쓰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한 숟갈, 두 숟갈이 아니라 거의 뭐 한 병씩 이렇게 넣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지고 오면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웬만한 중식당에서는 동파육에다가 소홍주를 넣기는 약간 부담이 되죠. 그래서 뭐 청주라든가 소주를 쓰기도 해요. 물론 이 황주 주에서 팝니다. 시파황주인데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참고로 중국 식품점에서 팔아요. 한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 정도 합니다.
그 제대로 만든 청주하고 슈퍼에서 파는 유사 청주의 차이, 그리고 중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차이. 싱거워요. 도수는 맞는데 향하고 맛이 좀 싱거워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 쓰고 있어요. 자, 황주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집에서 중국 요리를 자주 만드신다면은 요리수로 이만한 게 없어요. 진짜 황주를 쓴 동파육하고 쓰지 않은 동파육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